자, 미국이 아까 일부에서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우방국들이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 하는 이 합의문 내용을 넣었는데요. 다른 나라는 하나도 없고 일본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우방국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미국이 생각을 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데 일본의 입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한국만 그걸 우습게 알고 있죠. 자, 3부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황당한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이제 5월 달에 이임을 하기 때문에 스콧 스위프트라는 이 해군 대장입니다. 서로 이제 인사를 하려고 만난 자리에서 정말로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황당한 게 아니라 현재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북한과의 뒷거래 속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전략 자산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확장 억제 전력이라고 하는가 하면, 전력이라는 것은 군사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확장 억제라는 것은 북한의 세력이 확장되어 가지 못하도록 누르는 그런 첨단 미국의 무기들, 그래서 흔히 전략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기들입니다. 이런 거든지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것들은 한반도에 전개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평창 올림픽으로 연기된 키리졸버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 쌍용 훈련 등을 4월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이미 방송을 하고 있고, 한국 시간으로 4월 1일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시행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공식 발표만 하지 않고 있지 이를 부인하지는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송 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 앞에 놓고 나왔습니다. 왜? 이 태평양 함대가 관장하는 것이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이제 우리한테 오지 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김정은의 신년사가 뭡니까? 우리는 올림픽에 갈 수 있는데 한국 너네들은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옵션을 걸었죠. 자, 이 이야기는 그들의 똘마니 격인 문정인이 수도 없이 먼저 떠들었고, 김정은이 그걸 받아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북한에 갔을 때도 김정은이 상황이 바뀌면 조정돼야 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한마디로 한미군이 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또 북한이 전략자산을 한국에 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지난번에 한 두세 달 전입니까? 미국의 230대의 각종 폭격기 스텔스기들이 총 출동하야는 해서 한국과 더불어서 훈련을 하니까 그때 겁을 엄청나게 먹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겁을 먹었냐? 지도 새도 모르게 자다가 가버릴까봐 겁먹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도 하나 있고,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은은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최종 목표는 철수시키는 거고, 그 다음 중간 단계의 목표는 지위를 약화시키고 흔드는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하지 마라 하니 한국이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또 북한이 무기 깔지 말라 하니 한국이 무기를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원하는 핵심적인
대남 술책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전에 올림픽을 핑계로 부산항에 들어오던 미 핵 잠수함을 오지 마라 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번엔 송영무가 나서서 전략자산이나 핵 잠수함 같은 거 안 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미국에서 봤을 때 이것들이 도대체 뭐하노?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송영무의 발언은 이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5월에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한반도 주변 상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그래서 키 리졸버 연습 및 독수리 훈련이 계속될 텐데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잘 부탁한다 하면서 이제 정상회담 이야기하고 북한발 변수 이야기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그때 확장 억제 전력이라든가 원자력 잠수함 같은 거는 사령관으로 계실 때까지 한반도에 전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작자 그래도 이 정권에 들어가 있는 장관 이상급들 중에서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사람인가 했어요. 처음에 장관 될 때 제가 무슨 무기 브로커가 장관이 되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도 별 출신이라고 조금은 정신이 박혔구나 했는데 또 노망이 들었는지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송영무 장관이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이 송영무는요, 결국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권에 빌붙어서 장관 자리를 지금 차지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스위프트 사령관이 준비하고 있겠다 하자 잘못 알아듣거나 안 그러면 일부러 무시했겠죠. 그런 무기들 준비 잘 해서 출동시키겠다 이러니까 아니, 한반도에 오지 않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송영무의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평창올림픽 때문에 독수리 훈련을 한 차례 연기한 뒤에 4월에 재개하기로 한 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4월 말로 정상회담을 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상회담 할 때는 미국,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내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작해서 한 25일 만에 끝내라는 이야기고, 끝내는데 북한이 이번에는 맹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1월 1일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신년 담화에서요, 결국은 지속적으로 전략자산은 빼라는 건데 북한이 노리는 거는 딱 두 가지죠. 훈련 기간의 축소, 훈련을 아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즉 하자말자 끝나버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그 훈련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오지 말라는 것. 이걸 일단 훈련기간 축소는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표로 끝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전략 자산은 송영무가 태평양 함대 사령관, 직접 그걸 관장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 끌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연합훈련 축소가 재조정이 없다는 입장이 아직 견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이야기한 정의용과 트럼프의 면담에서 합의문에 김정은은 일상적인 정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이렇게 진행되는 데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축소한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자, 미국 MBC 방송 등은 복수의 미 국방 관계자를 말을 인용해서 한미 군사 당국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늦춘 독수리 훈련을 한국 시간으로 4월 1일 대규모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핵 위기가 구체화된 2016년부터 키 리졸버 독수리 훈련 기간에는 핵 항모와
장거리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대거 출격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정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연합훈련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집요하게 하는 가운데 정부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따위 발언을 한 겁니다. 문재인의 외교안보 통인 이종석은 전 통일부 장관이죠. 어제 국회에서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괜찮다고 한 만큼 한미 훈련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해도 북한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상당히 힘을 받을 거다 이런 말했습니다. 자, 북한이 한미 훈련을 이해한다면서 상황이 바뀌면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이 오히려 북한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알아서 그랬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핑계로 해석된다. 이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합훈련의 축소로 남북관계 개선의 가속도를 붙이고 싶은 정부의 속내가 송영무의 발언에서 드러나 버렸다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진화에 나섰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실에서 이 스위프트 사령관한테 위로와 농담을 한 거다. 재임 중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를 위해 고생했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한 거다. 연합훈련은 내년의 수준으로 진행될 거다 했는데 송영무가 청와대에서 얼마나 까여서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훈련은 줄이고 또 미국의 전략자산은 못 오게 하라 이렇게 압력을 받아 놓으니까 미국의 그걸 관장하는 사령관을 앞에 만나니까 이걸 꺼내야 내가 이 정권에 안 찍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송영무가 사령관한테 그 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령관 임의로 그걸 줄일 수 있는 게 미국이 아닙니다. 송영무 말 듣고 줄였다가는 스위프트는 강등이 돼가 이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줄 알면서도 기자들 앞에서 그 말을 한 거는 뭐 때문에 그랬냐. 내가 이 말을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사니까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별도 메시지에 송 장관이 확장 억제 전력을 언급한 것은 2015년 5월 취임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기여한 스위프트 사령관에 대한 위로와 덕담 차원에서 한 거다는데 근데 스위프트 사령관이 잘 준비하고 있을 게 못 들은 척 하면서 그 말을 했겠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보내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말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관영 매체는 한미 훈련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들끼리 한마디로 문바 핵심이라는 사람들끼리는 최소한 훈련 규모도 줄이고 전략 자산도 배치 못하도록 해서 북한의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요. 적을 위해서 훈련을 줄이고 무기를 줄여서 성의를 표한다라는 이런 개새끼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개새끼들이 아니 돼지 새끼들입니다. 이 사람이 아닌 것들이에요. 2016년 1월에 4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출동시켜달라 했고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전략자산에 실려있는 핵무기로 우리를 방어해주는 해구산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의 B-52,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또 미국의 핵 잠수함, 또 랜스라고 부르는 미국의 첨단 전략 폭격기, 또 핵 항공모함 등에는 유사시에 핵을 탑재하고 있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하면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핵 대 핵의 확장 억제 전력이 있지요. 그걸 핵을 운반하는 수단들이 전략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보고 이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루틴, 아주 정례적으로 배치해달라고 했고, 고정적으로. 미국은 그게 곤란하고 우리가 그냥 가끔씩 이렇게 들러서 가도록 하겠다고 해서 2년간 그걸 우리가 미국을 쪼았는데도 미국이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미국이 최근에 무기들을 많이 만들지 않아서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에 고정 배치하기가 어려운 전술적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걸 매달렸죠. 돈 올려준다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한국은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전략자산들을 한국에 아예 고정순환 배치해달라 했지만 미국은 거부를 했고, 작년 9월에 정상회담 때, 한미 정상회담 때 대한민국 및 주변 지역에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에 대해서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 배치는 아니라도 순환 배치를 확대해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 전략자산이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어느 수준으로 공고한가에 대한 일종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룡무가 이번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한 부분은 한미 관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기로는 한미 연합훈련 중 키리졸브와 상륙훈련, 즉 쌍용훈련 등 한미가 함께하는 훈련은 예년 수준으로 되지만은 한국군의 훈련은 축소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국군은 일정 시점에서 빠져버리고 미국만 하는 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참 기가 찬 이야기가 벌어졌는데요. 자, 유승민 대표는 바른미래당에 송영무의 무장해제 발언은 이적 행위니까 매우 충격적이다. 그래서 문재인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를 해도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엊그제 밥 먹을 때 이야기했는데 하루 만에 국방장관이 정신 나간 소리를 했으니 책임을 대통령이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한미 훈련 때는 3, 4월에요. 미국에서는 많은 전략자산이 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함을 포함한 항공모함, 칼빈선 전단, 뷰안비, 랜서, 전략폭격기 등이 왔고, 한미 양국군은 F-22와 B-2 스텔스 폭격기 등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훈련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불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한국군 사령관이 아예 안 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쯤 들면요, 이 나라는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같은 안보를 중요시해야 될 사람들도 안보실장까지 포함해서 저는 북한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나라입니다.